항암 치료의 시작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 중 하나는 전쟁과 독가스였습니다. 화학무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독성이 빠르게 나누어지는 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의학은 때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치료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실마리를 치료로 바꾸는 길은 결코 깨끗하거나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예일의 루이스 굿맨과 알프레드 길머는 나인너전 머스터드를 연구했습니다. 이 물질은 림프 조직과 백혈구를 강하게 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림프종 같은 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위험했습니다. 환자에게 독성 물질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연구는 비밀스럽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치료와 독성의 경계는 매우 좁았습니다. 초기 나인너전 머스터드 치료는 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암은 다시 자랐고 약은 정상세포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처음 항암제는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가능성의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암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현실의 문틈을 열었습니다. 고드먼과 길먼의 연구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수술과 방사선만이 아니라 전신에 작용하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골수 억제, 감염, 구토, 탈모 같은 독성이 환자를 괴롭혔습니다. 항암 치료의 역사는 처음부터 희망과 고통이 함께 있었습니다. 약은 암을 공격했지만 환자의 몸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1943년 이탈리아 바리 항구 공습에서는 머스터드 가스 노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사 기밀 때문에 사건의 전모는 즉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혈액과 골수 변화는 화학물질이 조혈세포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의학적 관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의 지식이 생겼다고 해서 그 비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전환점은 보스턴의 소아병리학자 시드니 파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급성 백혈병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당시 백혈병은 거의 반드시 죽는 병이었습니다. 파버는 엽산이 백혈병 세포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단서를 보고 반대로 엽산 작용을 막는 약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암을 약으로 눌러서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파버는 어미나프터린을 아이들에게 투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부 아이들의 백혈병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피검사가 좋아지고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아니었습니다. 병은 다시 돌아왔고 아이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시적 관해는 암치료 역사에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암도 약에 반응할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백혈병은 피와 골수의 병입니다. 빠르게 증식하는 백혈병 세포가 정상 조혈을 밀어냅니다. 항암제는 이런 빠른 증식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나누어지는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장점막, 골수도 손상됩니다. 항암 치료의 독성은 약이 실패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암과 정상 조직이 공유하는 생물학의 어려움입니다. 이후 메선렉세익 같은 항대사제가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항암제가 등장했고 조합요법이라는 생각도 자라났습니다. 한 가지 약으로 암을 완전히 잡기 어렵다면 서로 다른 기전의 약을 함께 써서 내성을 늦추는 전략입니다. 항암 치료는 단일 영웅 약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략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용량, 간격, 조합, 지지치료가 모두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항암 치료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전통적 세포독성 항암제뿐 아니라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호르몬 치료가 함께 쓰입니다. 하지만 현대암 치료의 출발점에는 화학요법의 어려운 역사가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독성을 조절하고 암세포의 약점을 찾으려 했던 노력입니다. 치료는 강해야 하지만 환자가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항암 치료는 의학만이 아니라 돌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토를 줄이고 감염을 막고 통증을 조절하고 환자의 삶을 지키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파버는 연구뿐 아니라 암 연구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도 힘썼습니다. 암 치료는 실험실에서만 발전하지 않습니다. 환자와 가족, 연구자,
간호사, 후원과 제도가 함께 움직일 때 앞으로 갑니다. 항암 치료의 역사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독가스에서 시작된 관찰. 죽어가던 아이들에게 찾아온 짧은 관해.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더 정교한 치료. 이 이야기는 의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기록하고 다음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암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약이 암을 줄였던 그 순간부터 불가능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습니다.